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구행정 매뉴얼 구매 의뢰 프로세스 편입니다. 보여드릴 화면 예시는 통합행정 아시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구매 의뢰서 교원용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행정 아시스에 접속하여 상단 자산관리의 목록 중 구매공사를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에 위치한 메뉴에서 구매 청구 관리를 클릭하고 목록 중 구매 의뢰서 교원용을 선택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구매 청구서는 검토자 지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구지원팀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작성한 예산이 계류 금액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연구지원팀에서는 해당 의뢰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중인 의뢰서 화면에 검토자 선택 버튼이 없다면 접속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 정보광장 아시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접속해 주세요. 1. 킹고 포털 로그인 후 정보광장 아시스에 접속한다. 2. 상단 연구 메뉴의 목록 중 연구비 청구서 작성을 선택한다. 3. 과제 선택 후 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4. 목록이 나타나면 구매 의뢰 링크 버튼을 클릭한다. 마일리지로 구매를 의뢰하는 경우 연구 메뉴의 목록 중 연구자 마일리지 청구 또는 랩 마일리지 청구를 선택하여 3번과 4번을 반복해 주세요. 다시 통합행정 아시스 화면입니다. 접속된 메뉴는 연구자가 구매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화면이며 물품 대금을 납부하실 재원에 따라 검색 조건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따라 구매 구분을 분류하여 의뢰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구매는 대부분의 구매를 비롯하여 연구자가 부득이 직접 구매한 경우 사후 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의뢰서입니다. 연구 재료비 구매는 집행 비목이 연구 재료비인 경우로 재료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의뢰 구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뢰서로 작성된 경우는 비품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단가계약 품목 직접 구매는 단가계약 업체의 단가계약 품목 구매 시에만 작성 가능하고 연구자가 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납품을 받은 뒤 사후 처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의뢰서입니다. 구매 구분에 따라 탭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 의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창이 활성화됩니다. 먼저 기본 정보 탭에서 청구 구분을 선택하고 희망 납품 기한은 가능한 빨리로 선택해 주세요. 납품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면 구매 운영팀과 사전에 협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청구자 정보와 비고 그리고 과제 정보와 검토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때 비고에는 과제 특성에 따른 검수 및 자금 지출 요청 기한과 실무자 정보 등을 유의해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물품 정보 탭에서 구매를 의뢰할 물품 정보를 작성하고 규격서와 견적서를 첨부해 주세요. 이때 견적서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캡처하여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인 단일 규격 사유서와 수의계약 사유서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규격으로 구매가 어려울 수 있어서 대체 규격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규격서 내에 경쟁 스펙을 작성합니다. 이때 대체 규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활한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단일 규격으로 구매를 의뢰하는 단일 규격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수의계약 사유서는 납품업체를 지정하여 구매를 의뢰할 때 작성하는 사유서입니다. 구매 시 수의계약은 교육부 지침사항에 따라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무회계 규정 제81조 제1항 내의 조항과 같이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 증빙을 부침하여 사유사와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득이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면 구매 운영팀과 사전에 협의해 주세요. 추가로 연차 종료일이 도래하였을 때 구매를 의뢰하시는 건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연차 종료일 이전에 영수증 발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류 금액을 다음 연차의 예산으로 이월하여 구매 검수가 완료되기 전 예산 내역을 변경함으로써 차년도 연차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 의뢰서를 통해 구매를 의뢰할 수 있는 품목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청구 구분에 따라 구매 주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의하므로 금액 기준과 구매 주체에 유의하여 의뢰서를 작성해 주세요. 연구비로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구매 운영팀으로부터 수요 부서인 연구지원팀의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기에 구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주 용역은 연구지원팀 용역 담당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비품 분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실습용 기자재, 영구적인 소프트웨어, 단가 18만원 이상인 일반 관리 품목 등은 모두 본교의 자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비품으로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별 단가 18만원 미만의 일반 관리 품목이라도 무제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매 지침상 단가 미만의 품목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구매 금액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문의해 주시는 키보드, 마우스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건당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접 구매가 가능한데 만약 비품성 기자재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면 구매를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구매 의뢰 후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가 제출한 구매 의뢰서는 연구지원팀에서 예산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구매 운영팀으로 전달합니다. 이후 구매 품목에 따라 구매팀 담당자가 개별 접수하여 물품을 발주합니다. 납품이 완료되면 재무팀에서 물품 검수 후 비품 주관부서에 비품 등재를 요청합니다. 검수와 비품 등재가 완료되면 업체 대금 납부를 위한 구매 자동 결의가 진행됩니다. 본교 재무회계 규정상 예외적인 직접 구매를 허하는 경우 외의 직접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재무회계 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득이 긴급한 사유로 구매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구매 의뢰를 제출해 주셔야 화면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품 등재 및 대금 납부를 위한 구매 자동 결의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 주세요. 직접 구매 후 처리 절차 시에는 연구과제 관련성과 긴급성을 바탕으로 부득이 직접 구매한 사유를 소명하는 직접 구매 사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감사 시 중요하게 사용되는 증빙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사항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 제품과 같은 부품 구매 시 청구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구매로 구분하며 비품 18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주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수리로 구분하여 수리 1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중점관리 품목은 실험 실습용 기자재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며 이는 금액과 무관하게 비품 등재 대상입니다. 보편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관리 품목은 단가 18만원 이상인 경우 비품 등재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비품 미등재 대상이더라도 대량 구매 시에는 구매 금액을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소프트웨어를 결제한 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구매로 구분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비품 등재 대상입니다.
다만 결제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임차로 구분하며 건당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매 의뢰 대상입니다. 네 번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비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집행하는 경우 정산 서류로 구매 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적인 직접 구매와 구매 의뢰를 구분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서 구매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매 의뢰 행정 매뉴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